안녕하십니까. 오늘 모신 이유는 지금 화일약품 그 폭발 사고로 돌아가신 고 김신영 노동자의 장례식이 50일 만에 지금 치러져서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그 폭발 사고가 있었던 거는 지난 9월 30일 날 폭발 사고가 있었고 그때 한 18명이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사 합의를 하고 했다고 들었는데 합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었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대책위가 화일약품중대재해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꾸려졌는데 그 꾸려지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향남제약단지에서 폭발 사고가 났을 때 4번의 큰 폭발이 있었고 그게 이제 화재로 이어졌는데요. 그 당시에 집중했던 거는 이 제약 공장이기 때문에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화학사고로 화학물질이 유출이 되면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화학물질의 유출이 있는지 없는지 화학사고 여부에 대해서 사실 좀 관심 많이 가졌었죠. 그런데 사상자가 18명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처음부터 저희가 화성 노동안전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화성시가 전국 지자체 사망사고 산재 사망사고 1위입니다. 21년도에도 1위를 했고 지역 주민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이런 걸 좀 같이 지역 차원에서 연대해서 좀 예방하는 노력들을 많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화성 노동안전 네트워크가 올해 초에 이제 출범을 했었고요. 그래서 요 사상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하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환원액과 그 전국적으로 보면은 전국 단위의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거기랑 좀 연락을 해서 대책회의를 좀 가졌습니다. 유족분들이 왜 자기 아들만 이렇게 피하지 못했는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하고 아무것도 들은 게 없다. 사실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했죠. 경찰 조사에서 그 회사 측에서 처음에 흘렸던 그런 얘기들이 사실이 아님이 좀 밝혀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지역에서는 노동안전 네트워크가 있어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유족분들도 진상규명과 이런 재발방지 대책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물론 회사 측 최고 경영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 또 적절한 보상 이런 것도 필요했지만 무엇보다 유족분들은 왜 이게 일어났는지 원인을 알아야겠다 제대로. 그래야 이제 재발방지 대책들도 제대로 설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함께 대응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여러 차례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좀 그 과정을 좀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 사실 사고 초반에는 9월 30날 다음에 3일 동안 연휴 기간이었어요. 연휴 기간에는 뭐 어디 연락할 데도 없고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고 합동 감식이 이제 끝난 시점에 유족분 2분이 이제 현장을 들어가서 상황을 살핀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바로 대책위가 꾸려지면서 처음에는 이게 사실 정황에 대한 파악을 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에서는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화성시 규탄 기자회견을 했죠. 첫 번째는 산재 예방 의무가 있거든요. 지자체장한테는. 그래서 산재 예방 의무가 있는데 이렇게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사망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유족에게 사과도 하고 추모 조문도 좀 오시고 이렇게 화성시에서 적어도 산재 예방 의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을 하라. 첫 번째는
저희 화성시에 전광판들이 많이 있는데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캠페인 문구나 현황들 그런 부분을 좀 담아달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렇다면 화성시 내 소재에 있는 PSM 사업장의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 사업장들의 등급은 어떤 등급이고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현황을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들, 고용노동부에서 그 산재 예방 지자체 매뉴얼을 발간을 했어요. 지자체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사업장을 점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구를 했죠. 사고 노동자를 추모하는 추모비를 좀 세워서 이게 사업주든 노동자든 안전에 대한 이런 인식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추모비 건립 그런 걸 좀 제안했었습니다. 사실 화성시 지역에서 이렇게 함께 대응했던 사례가 거의 처음이 아니었을까? 처음이죠? 네, 지역에서 뭔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첫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에서 자문도 받았고 또 유가족 산재 피해자 유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제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나 지부에서 이런 조직적인 지원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죠. 우리 지역에서 뭔가 이 사망사고가 나면 관심을 기본적으로 관심을 좀 갖고 추모도 하고, 추모라는 게 사실은 이 사람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원인이 밝혀지고 거기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이 돼야 이후에 예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동의 목소리들을 냈다는 것에 굉장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유족 측에서 경영 책임자에 대한 구속고발을 진행한 상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주들이 안전예방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회사에서 이런 안전예방 의무 법을 지키지 않는 관리 감독을 했던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역할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있는 이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장을 허가권이 지자체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고 발생했을 때 비상 대피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이 고 김신영님한테 대피 명령이 제대로 전달됐다면 고 김신영님이 이렇게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인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재수 없어서 실수로 이런 인식이 바뀌어 있다면 그래서 투자를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인식들을 좀 바꿔나가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화성시의 시민사회나 일반 조직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도 조직되어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이 안전에 대한 인식, 자신의 건강권이나 생명권을 지키려는 인식들, 그리고 고 김신영 님이 내가 될 수 있고 내 옆에 동료가 될 수 있고 내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먼 산 바라보듯이 자신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인식들도 좀 같이 바꿔나가야 된다. 네. 행정에서 알아서 하면 좋겠지만 행정은 우리 역사상 그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시민사회나 당사자들의 요구가 있었을 때 그걸 제대로 받아서 인식하고 만들어 나가는 역할이라도 좀 제대로 앞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네. 아까 그 화성시에 저희가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있지만 행정력이 거기까지 못 미칩니다. 그런데 그런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지자체가 미치는 영향도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런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 지자체나 차원에서 공동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모색들도 함께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중장기적으로 좀 화성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처벌에 관한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지금 대책이 앞으로 좀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으신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지금 민사상의 합의는 진행이 됐지만 형사 합의는 저희가 하지 않았거든요. 해달라고 혹시 사측에서는 요구가 있었었나요? 네, 회사 측에서 민형사상 합의를 원했습니다. 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죠. 자기 자식을 죽게 만든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걸 원하는데 거기에 합의해줄 부모님이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건 피해자를 2번 죽이는 요구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민사합의를 받아들여서 합의가 이루어진 거고요. 그래서 그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다. 이게 화학약품에서 계속 10년 주기로 자잘한 사고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이런 큰 사고가 발생한 거거든요. 이게 예방할 신호를 계속 10년 동안 줘왔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큰 사고가 나도록 방치했던 거는 안전보건 체계, 그 회사에서 안전보건 체계에 대한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내려면 재발방지 대책은 이 최고 책임자가 제대로 책임져야 제대로 된 개선 대책도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형사상의 문제를 계속 가지고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와주셔서 이렇게 과정을 진솔하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쯤에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여태까지 보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본업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거든요. 본업 소개 잠깐 해주시고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화성시 향남에 자리하고 있는 사단법인 공감 직업환경의학센터에서 상임이사로 일하고 있고요. 저희 공감 직업환경의학센터는 취약 노동자 건강 증진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부설 향남 공감위원 의료기관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도 계시고 여성 건강과 관련된 산부인과도 있고 일반 진료, 특수검진, 검진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공감 직업환경의학센터 일은 하지 않고 이 대책위 분들도 막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이쪽분들. 아니 원래 했던 일들은 다 어떻게 내팽개치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현장의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해야 이 취약 노동자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는 겁니다. 다 병들고 나서 병원 가서 약 타 먹는 거 물론 이미 병이 발생한 부분에 적절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 병에 걸리지 않게끔 예방하는 것,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예방책이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집행위원장 자리를 중책을 좀 맡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